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2학기에서 다혜 역할을 맡았던 김소환 배우이고요. 3학년 2학기 감독하신 이란희 감독님과 같이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감독님이 3년간을 착각하셔가지고 지금 불이 나게 달려오고 계신 중입니다. 그 전에 저희 홍희애 감독님과 배우님 먼저 소개 하고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황슬기 감독님과 장선 배우님 입장해주세요. 제가 너무 결혼식처럼 진행해버렸네요. 제가 진행이 처음이라 너무너무 떨리는데 제가 질문을 받아보기만 했지 진행은 처음이라 감독님 계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분리불안이 와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감독님이 네. 그 전에 제가 조금 진행을 그래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소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희에서 홍희 연기한 장선입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정말 3학년 2학기라는 좋은 작품과 크로스 GV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연기할까라고 생각하는 소환 배우님과 또 이란희 감독님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좋은 이야기, 질문들, 감상들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희에서 홍희 연출을 맡은 황슬기라고 합니다. 오늘 날이 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 김소환 배우님의 팬으로 이란희 감독님의 팬으로서 이렇게 크루즈 집이 하게 된 게 너무 기쁘고 오늘 많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의 첫 질문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는 순간 부모님이 오셨답니다. 네, 일단 정황이 연기 이란희 감독 입장하십니다. 다행이다. 첫 질문 딱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크로스 GV잖아요. 그래서 저는 착각을 안 했는데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께서 MC네마로 착각을 하시고 저는 감기약을 먹은 상태로 계속 자고 있어서 어떤 길로 가는지 모르다가 MC네마 도착을 해서 여기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3학년 2학기 연출한 이란이고요. 네, 오늘 김소환 배우랑 같이 우리 크로스 GV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 소개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근데 혹시 이 영화 홍이 2번 이상 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감독님. 네. 예전에 우리가 홍희에 대해서 네.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홍희의 시작이 진짜 놀라웠거든요. 네, 그래서 홍희의 시작부터 그 시나리오 변천사를 잠시 소개를 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방 오셔가지고 아주 유리한 진행을 모르는 진행. 네. 홍희는 처음에는 이제 중년 여성들이 에어로빅을 하는 시나리오를 밝고 경쾌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한창 쓰고 준비하던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병환으로 조금 편찮으시고 제가 돌볼 상황이 생겨서 그 시나리오 잠깐 스탑하고 어머니 돌보면서 이제 일도 하고 그런 시기를 잠깐 보냈는데 그러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시나리오가 이게 맞나? 이 이야기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겼고
이렇게 자기 일하면서 생계도 꾸리면서 어머니 돌보는 사람들 정말 한국 사회에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정말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서 시나리오 잘 안 써주고 그런 차에 저희 홍이 제작해 주신 김세훈 대표님이 너가 같이 원래 그 에어로빅 하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말고 너가 좀 더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첫 장편으로 할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좀 용기를 얻어서 홍이의 초고를 썼는데 한 촬영 직전까지 한 16곡을 냈던 것 같아요. 그 촬영 후에도 계속 고치고 그래서 아주 스태프들과 배우분들께 못할 짓을 하면서 이날 뭐 촬영을 하면 그날 시나리오 고쳐서 당일에 드리고 막 그랬던 저의 만행이 문득 떠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다 쓰신 다음에 매번 촬영할 때도 시나리오 계속 고치셨어요? 네. 아이고. 네. 우리 그런 일 없었잖아요. 네, 그죠? 절대 없어요. 3학년 2학기는 없었다고 홍이는 왜? 네. 그렇게 시나리오 계속 고쳐가지고 네. 가지고 오면 배우로서 어떠세요? 사실 그 전에도 뭐 아시는 분 아실 수 있지만 자주 현장에서 많이 고치는 감독님과 작업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좀 익숙함이 있었고 또 감독님께서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홍이의 어떤 삶에서 바탕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당황스럽다기보다는 더 맞는 이 대사 더 좋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더 많아서 오히려 좀 더 그 순간을 사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홍이를 처음에 시나리오를 딱 받으시고 나서 홍이에 대해서 가지셨던 생각과 그다음에 이제 또 연습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뭐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러면서 또 든 생각과 그다음에 또 촬영하면서 또 느끼신 홍이와 그리고 이제 개봉을 한 다음에 이제 관객분들한테 홍이에 대해서 이 소리 저 소리 뒷담화를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느껴지는 홍이라는 인물에게서 새롭게 발견되는 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 인물이 참 복잡하다. 여러 면을 갖고 있는 인물을 참 감독님께서 잘 써주셨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홍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또 각자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저희 관객들 앞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까지도 그런 인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미팅 때 홍이가 좀 미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미워 보이긴 하죠. 근데 저는 근데 미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읽으면서는 홍이의 입장으로서 계속 따라가서 그런데 오히려 이제 촬영을 할 때는 배우 장선은 홍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고 하지만 촬영을 할 때는 홍이도 사실 홍이의 기본적인 가장 큰 마음은 자기를 좀 자기 스스로 좋아해주지 못하고 있는 면이 좀 가장 큰 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들이 공존하는 상태 배우 장선이 안타깝지만 홍아 이런 마음과 또 홍이 스스로도 본인이 좀 되게 이런 모습 싫지만 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좀 공존했다면 관객분들을 만나고 정말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오히려 너무 홍이 편에서 홍이가 뭘 잘못했어 막 저한테 홍이 잘못한 거 없어 막 이렇게 완전 홍이단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막 읽으면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리 홍이를 이
모든 게 얘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신 분도 있고 다양한 이제 평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참 좋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 가지 방향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인물을 제가 만났다는 게 물론 안 좋은 평을 들을 때는 괜히 제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이가 좀 덜 미워 보였으면 더 좋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모두에게 이해받을 수 있고 모두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 장점과 감추고 싶은 단점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참 정확히 그 인물의 삶을 잘 그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시선들이 나오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좀 정말 열심히 많은 리뷰들을 다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요즘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이 인물이 어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오래 남아 있으니까 이런 후기도 적어주셨겠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방향이든 좀 감사하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홍이를 오늘까지 3번을 봤는데, 근데 이게 첫 번째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 치매를 앓기 시작하는 어머니와 관련해서 딸들이 갖고 있는 감정들, 그러니까 내가 보살펴야 되는데 보살피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고, 나도 좀 나대로 살아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싫고, 그러면서도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책임질 게 뭐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막 이런 생각도 갖고, 그러다가 결국 엄마를 다시 시설로 보내는 이야기, 그냥 요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영화는 엄마와 홍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홍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부적절한 선택을 하고 솔직함이 무기라고 말하면서 항상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지금 이 꼬라지가 된 게 어렸을 때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는 엄마 핑계를 대고 싶고, 이런 홍이의 복잡한 심경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넓혀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 김소환 배우님은 이제 연기 막 시작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혼잣말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거 맞냐고요? 왜? 네,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원숙한 그 여성 원탑의 연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진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영화를 보면서 저도 어쨌든 질문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끄적인 게 있는데, 그냥 적은 게 단순하게 적은 게 선배님 연기 진짜 잘하시네요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냥 어떻게 배울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 감히 모방도 못하겠는. 근데 선배님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것인지 저도 이게 궁금해요. 홍이랑 닮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연기를 잘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잘하셔서 비결이 있는 건지 배우로서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면은 연기를 시나리오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촬영할 때 촬영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막 하고 혼잣말을 해버린 거는 제가 지금 몇 번 3학년 2학기 때도 그렇고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또 그 지우러 가는 길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시는 걸까? 너무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제 막 천재 소녀의 등장인가 이런 생각에 혼잣말이 나와버렸고, 홍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저는 좀 인물을 만나면 스스로 이제 전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이 인물의 삶에서 이 순간을 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삶까지 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감독님께서 저희 홍이 때는 굉장히 긴 거의 단편 소설급의 전사를 저랑 또 엄마 서희를 각자 다른 같은 기억도 각자 다르게 기억할 테니까 각자 다른 어떤 전사를 좀 정리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전사가 막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또 엄청 중요한 그 작품이다 보니까 저도 그 주셨던 그 전사들을 정말 많이 제 기억처럼 기억 그 조작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체득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는 이 그 순간순간 좀 유난히 홍이는 그 순간순간 좀 이기적인 마음이 뭘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여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게 마치 상대방은 홍이 앞에 있는 상대방은 속마음을 모를 수 있지만 관객분들은 지금 이 순간 홍이의 이기적인 속마음을 다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비겁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더라도 이 순간 이 사람 앞에서 그냥 추구미인 나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작은 부끄러운 욕망, 그런 내가 늦었지만 변명하고 싶은 그런 어떤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실 억울한 그런 어떤 마음들, 엄마의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 순간순간 계속 좀 더 투명하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홍이가 확실히 좀 문제적 인간이긴 하잖아요. 보면서도 오늘도 보면서도 계속 왜 돈을 왜 받니? 아니 그리고 왜 엄마를 요양원에 다시 모시고 갈 때 왜 하필이면 썸남차를 쓰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너 왜 자꾸 그러는 거니? 왜 넌 이모한테 돈을 주니? 이런 식으로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되게 골라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실 수 있는 어머니를 모셔다가 뭐하고 이런 엄마와의 이야기보다는 좀 홍이가 갖고 있는 홍이의 노동, 그리고 홍이의 연애, 그리고 홍이의 가족관계 이렇게 좀 더 많이 넓혀보면 확실히 더 풍부하게 홍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분량에 대한 고민은 감독님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엄마와의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곽진무 배우를 좀 더 곽진무 배우는 전 남친 역할을 하신 분. 네. 좀 뭐 그분과의 어떤 그 모텔 씬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한 번 정도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썸남과의 데이트 장면을 좀 더 길게 푸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구직장면을 좀 더 넣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엄마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이제 다른 영역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나요? 너무 탁월한 질문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질문을 해주신 게, 점점 초반보다 수정을 거칠수록 서의 분량이 늘어났어요. 네, 더 홍이 위주였다면 이 홍이라는 인물의 지금 이 1시간 26분 동안 펼쳐지는 상황 안에 서희라는 존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고, 계속 자극을 주고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뭔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상한 행동을 하게끔 추동을 하는 인물이어서, 수정을 거듭하면서 이 사람 홍이를 들여다보려면 서희 분량이 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서희 분량이 점점 늘었고, 그 곽진무 배우님이 3학년 2학기에도 나오시는 선생님으로 나오신
나오시는 박진무 배우님 분량은 그 동호회 분량은 딱 더 늘진 않았어요. 딱 두 씬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변하진 않았는데 대신 그 장면에 대한 의견은 정말 많았어요. 이 씬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디벨롭 할 것인가 얘기는 정말 많았어서 그 두 씬 나오는 장면을 모두 모텔 장면으로 바꾸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 실제로 있었군요. 실제로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오, 네. 촬영 직전까지 그 얘기가 있었고 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시나리오 상에는 그냥 골목길에서 대낮에 이제 좀 더 노골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둘의 관계를 장면으로 단숨에 보여주려면 모텔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다수였어요. 근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왜요? 제가 그 박진무 배우 동호랑 나누는 대화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통속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참 노골적이기도 하고 대낮에 할 법한 대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노골적인 싸움과 대화를 백주 대낮에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남친과 노골적으로 돈에 대해서, 잠자리에 대해서 너는 음침하다라는 서로를 공격하는 몸싸움이 날 뻔까지 한 그런 좀 약간 긴장되는 순간을 모두가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 외에 진호 분량도 사실 그 치킨집에서 뒤에를 더 찍었어요. 그 더 플러팅을 하고 진우가 술 지금이라도 시킬까요? 막 이런 대화를 하는 막 장면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훨씬 더 길었고 그거는 편집상에서 조금 이 주제의 핵심을 비껴나가는 대화처럼 약간 사족처럼 느껴져서 편집을 하면서 되게 많이 뺐어. 그 대화가 정말 재밌었거든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홍이가 계산하면서 기부금을 내잖아요. 기부 X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좀 무리가 있는 설정 아니에요? 지금 의견 없으셨어요? 저는 시나리오에서부터 그 장면이 너무 이 인물을 다가가는데 정말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구나라는 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고 가장 저도 이 녀석아 이런 마음이 드는 장면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또 굉장히 또 저렴한 치킨집을 나름 가가지고 저희가 맥주도 안 마셨기 때문에 좀 더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5만 원을 받았을 때 몇만 8천 원 막 이렇게 남았었는데 이 돈쯤은 내겐 별게 아니에요.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잔돈이나 이런 걸 빼지 않고 그렇게 넣는 그 홍이의 얼굴이 좀 오히려 그 액수가 클수록 그런 마음을 더 불러내겠다 관객들에게 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관객분들이 그 장면에서 이렇게 참지 못하고 탄식과 욕을 나지막히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본인 돈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만큼 왜 저럴까 하면서도 사실 저렇게밖에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 사람의 저 마음은 뭘까라고 오히려 더 궁금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소환 배우님은 작품 보시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셨을까요? 저 아까 감독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진우가 왜 요양원을 데려다 주는지 그 한마디 때문인가 진우 씨가 홍희 씨는 참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홍희가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보여주려고 데리고 간 건지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장면은 사실 약간 그 솔직한 사람도 주요하게 홍희한테 작용을 한 게 맞고 그 치킨집에서 진우가 약간 지나가는 말로 홍희 씨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해요, 나한테 얘기해요 라고 말을 던졌는데 홍이는 지금 약간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그 말을 되게 크게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편집본에는 완성본에는 삭제됐지만 홍이가 이제 점점 엄마가 안 좋아지고 있을 때 동호에게도 최종적으로 거절당하고 진우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자기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고 이거를 다 고백한 다음에 나 좀 도와달라고 전화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은 편집상에서 삭제를 한 씬이었는데 삭제를 했고 좀 더 저렇게까지 어떤 자존심이랄까? 어떤 자기의 긍지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홍이의 순간이 이 흐름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다소 좀 인물을 정말 다들 하시는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다 어떤 왜가 분명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로 삶을 쌓아가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대표하는 인물이 홍이는 아니지만 홍이는 1시간 26분 동안 왜가 분명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없앰으로써 좀 더 그 홍이의 불투명함을 좀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네. 더 덧붙여서 여쭤보실게. 그리고 또 그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구비의 오르막길이 마치 홍이의 인생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굳이 그 장면이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포스터로 쓰셨기도 했으니까 혹시나 그 언덕이 의미가 있었던 건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일단 그 언덕이 감독님 잘 아는 길이잖아요. 네.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영화상 나오는 홍이 집이 당시에 제가 살던 집이었고 거기서 홍이 집 촬영을 전체를 하고 그 집을 가는 길목이 다 오르막길이거든요. 완전 가파른 언덕길, 거의 누워서 가야 되는 경사가 가파른 언덕길에서 촬영을 했는데 로케이션이 가까운 어떤 이점도 있었지만 시나리오 상에 다 언덕길, 오르막길 다 이렇게 씬 구분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언덕길을 하루하루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길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오르막길 후보가 있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오르막길처럼 경사가 가파른 곳이 서울에 잘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계단이 있고. 네, 그래서 또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오르막길을 섭외를 했고 그게 홍이의 어떤 지난한 삶과 무게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그 길을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마음으로 이 언덕길을 올라가고 엄마를 집에 남겨두고 내려가고 다시 오는 그 길의 마음은 뭘까를 생각하면서 오르막길을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홍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 엄마가 홍이한테 너 뭐 서울 산다더니 촌스럽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의상을 일부러 좀 그렇게 입히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배우님 되게 멋있게 입으셨잖아요. 근데 홍이의 의상들을 보면 좀 일부러 안 예쁘게 입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썸남이랑 첫 데이트 할 때 정도 원피스 한번 입는데 그것도 뭔가 이게 이 배우랑 잘 안 어울리는 원피스를 고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서울 가서 뭐 좀 해보겠다고 간 홍인데 지금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학원 한글 학원 거기서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도 괜히 돈 받고 뭐 하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공사장 알바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까지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입니까?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한국
한국 아니 뭔가 운이 엄청 안 좋은 사람? 이게 운도 운이지만 이 사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홍이도 그렇고 서희도 그렇고 잘 어떻게든 내 삶에 구김살 없이 좀 펴지게 살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게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삐끗삐끗 뭔가 글을 쓸 때도 획이 잘못 삐쳐나가는 것처럼 그 과정들이 조금씩 쌓여서 지금 이 순간의 홍이의 삶이 지금 보셨던 그 삶의 어떤 도달한 지점인데 그때는 홍이한테 과부하가 참 많이 온 상태라고 저는 여겼어요. 지금 이 영화 속에 당면한 시간들이.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저는 한계에 부딪히면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 사람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닌데 이게 약간 어딘가 상해서 그거를 잘라내지 못하고 그게 계속 상해서 썩어가는데 그냥 그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어떤 사람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옷은 사실 이렇게 뭐 어디 사람 많은 거리를 가면 저희가 이제 그 인파 속에 파묻혀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옷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진짜 보통의 옷들이 정말 많은데 홍이의 의상 컨셉을 생각할 때는 주로 그런 파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의상을 주로 컨셉으로 했고 위왕이면 블루톤이었으면 좋겠고 마침 배우님이 블루 계열이 참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힘을 준다면 이 첫 데이트 장면에 확 대비가 되는 옷 프린트가 화려하게 돼 있는 옷을 좀 힘줬다. 색깔의 붉은기도 노란기도 아무것도 없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사실 알바 잘리고 충동 구매해서 산 네. 원피스거든요. 이제 뭐 그런 충동 구매로 산 원피스인데 정말 자기한테 잘 딱 맞은 옷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다소 과하게 화려하거나 근데 그 현장에서는 정말 잘 어울리셨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 원피스를 입고 오니까 스태프분들께서 다들 엄마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마 평소에 이제 다른 장면에서의 홍이를 그쵸. 너무 많이 봤고 웃지 못하는 홍이 이러고 보다가 수줍게 웃는 홍이를 보니까 또 같이 엄마 미소를 좀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애정 어리게 봐주셨지만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홍이는 그렇게 꾸미는데 또 능숙하지 못한 또 사람이라서 그 화장도 되게 네. 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지만 막 능숙하지 못하게 저도 그랬고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좀 같이 이 인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만든 단편 중에 결혼 전야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결혼식 하기 전날 딸내미가 엄마로부터 벗어나고자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결국은 나는 당신 딸이라는 것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영화를 관객들이 읽으시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관객들이 끝없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영화를 읽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영화에 등장할 때 이미 되게 오해받고 시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런 사람인가요, 지금? 네, 엄마는 홍이한테 그런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거칠게 해도 속으로는 홍이 너무 사랑해. 뭐 이런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그 사랑의 방식을 잘 모르고 뭔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걸 표현하는 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서희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마음은 있는데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딸의 허물이 더 잘 보이고 그게 자책처럼 느껴져서 더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애정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딸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회한이 뭔가 자책과 어떤 저 딸아이에 대한 못마땅함과 뭔가 미움과 미안함과 그런 게 다 섞여 있는 네. 마음으로 저렇게 퉁명스럽게 음. 이제 혹은 자기 자신하고도 화해하고 있지 못하는 어떤 엄마, 딸에 대한 감정을 그런 엄마라고 생각했고 사실 처음부터 서희라는 인물을 그릴 때 모성애가 지극하다거나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 벌어지는 일들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변중희 배우님이 장선 배우님을 바라볼 때 가끔씩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것에서 굉장히 애잔하게 사랑하는 얼굴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은 감독님과 변중희 배우님이 서로 동의하에 그런 방식으로 연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변중희 배우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해석이 감독님과 좀 다르셔서 그렇게 연기를 하신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촬영은 거의 순서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 촬영 초반에는 제가 변중희 선생님한테 너무 다정하다, 조금 더 냉랭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선생님이 그거에 따라 점점 그 조정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조금 서로를 알아가는 장면에서부터 조금씩 저는 마음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꼭 다정하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살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정이나 이 딸이 참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다 라고 여겨지는 지점들이 문득문득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종희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고 대체로 합의를 거쳐서 리허설 정말 많이 하고 촬영 리허설 하고 나서 대사를 맞춰본 다음에 그 톤에 대해서도 여러 번 결정을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었군요. 네. 우리 이제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소하면 관객분들의 질문이 더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검정색 후드 네.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 이유가 그 배우님들이 저희 어머니를 닮았고 저희 언니를 똑같이 닮아가지고 제가 본인은 홍이 안 닮으신 거죠? 본인은 홍이 안 닮으셨죠? 안 닮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캐릭터가 다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 매니큐어 사줘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어머니 아래서 홍이는 당연히 자기를 돌보지 못하게 자랐고 그래서 늘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너무 리얼하고 현실적이어가지고 혹시 모티브로 삼은 대상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모티브로 삼은 대상. 보통 이런 영화를 보면은 감독 엄마랑 저런 사이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떤 모티브로 삼은 관계가 있나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돌보면서 느낀 거는 내가 정말 엄마를 잘 모른다. 근데 엄마도 나를 모른다.
우린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근데 이해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 관계에서 그 생각에서 시작한 게 홍이였던 것 같고 모티브가 없어서 더 시나리오를 많이 고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기준점이 있었으면 그걸로 이제 딱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갈팡질팡 시나리오 상에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막연하게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비정규 이제 삶의 어떤 생애 주기의 타이밍을 조금 놓친 어떤 30대 비정규직 여자가 있다. 서울에 혼자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그 사람이 좀 사회 주변부에 있고 뭔가 가장자리에 있어서 뭔가 계속 어긋난 선택을 하는 여자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자기 삶과 연관시켜서 피드백을 주시면 창작자로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홍이 이제 집이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자기로 연결시켜서 봐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첫 번째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같이 넣는 순간 더 힘들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이 영화를 보는 길진 않지만 1시간 반 동안 이 영화가 본의 아니게 어떤 상체기를 남기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어떤 죄송한 마음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이렇게 집의를 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네. 죄송한 마음을 감사한 필요까지. 그렇죠. 저도 저희 엄마가 이제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한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솔직히 저한테 가장 건드리는 장면이 뭐냐라고 했을 땐 속옷에 이름 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되게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보통 자식들 공책 사주고 뭐 사주고 할 때 학교 보낼 때 물건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름을 써주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역전이 돼서 엄마가 이제 시설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자식이 엄마의 이름을 이제 쓰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지워지지 말라고 또 특별한 펜으로 써야 돼요. 아니면은 제일 권하는 거는 바느질로 이름을 새기라는 건데 그것까지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름을 썼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되게 이건 좀 특이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홍이가 엄마를 모셔다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홍이를 놓아버리는 식으로 연출을 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 장면은 원래 시나리오 상에는 없었고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원래 삭제된 다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삭제하면서 현장에서 만들어진 장면인데 홍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엄마랑 보내기로 결정했고 헤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순간을 넣고 싶었어요. 손을 잡아서 이 순간 엄마랑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 텐데 저는 홍이가 다시 만나러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못 만날 텐데 내가 이 엄마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괜찮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거를 서희가 끊어준다고 생각했어요. 서희가 뿌리치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끝이다 라고 엄마가 이 딸을 놓아준다기보다 헤어짐을 선택하는
왜냐면 서희는 이 과정을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다른 차원이잖아요. 다른 그죠? 차원이죠. 네. 끝없는 사랑은 네,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우리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서희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다른 접근을 많이 하신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N차 하신 우리 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거의 후반부쯤에 나오는데 그 서희가 홍이한테 2번이나 말을 하려고 하다가 차마 말을 못한 장면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혹시 그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했던 대사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진우랑 홍이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된 사이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2번 정도 이제 할 말을 생각 안 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야, 너 빨리 들어와라거나 뭐 올 때 뭐 좀 사와라거나 그냥 엄마들이 딸한테 전화해서 뭐 잘 있어라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말들인데 그게 순간 생각이 안 나는 서희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싶었고 그리고 진우를 어떻게 만나겠냐면 그 동네 카페, 동네 소모임 카페 뭐 이를테면 뭐 무슨 구 무슨 동 우리 번개 수다 떨어요 뭐 이런 모임에서 만나서 이제 홍이가 틴더나 그런 데이트 어플로 만나면 바로 만나야 되잖아요. 자기 신상을 저는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렇게 막 바로 프로필을 노출하고 얼굴을 노출하고 만나서 그 순간에 이제 상대의 어떤 가늠을 결정하는 만남은 홍이가 할 것 같진 않고 조금 더 은밀하게 자기를 감추면서 천천히 알아가는 방식으로 진우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네 소모임 오픈 채팅방으로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그 이제 마지막에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잖아요, 홍이가. 그거는 뭘 의미하는지. 네, 그게 그러니까 요 영화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홍이가 들어와서 바나나 식초를 먹는 엔딩일까? 이렇게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홍이가 딱 들어와서 눕길래 이제 엄마가 없는 방에 혼자 누워서 이러고 눕다가 저는 커튼을 딱 치면서 엔딩일까? 이렇게도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거를 다 떠나서 제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 매니큐어 자국을 발견하고 매니큐어를 칠하는데 그것도 발톱이 나오지 않고 홍이 얼굴에서 끝내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처음도 엄마를 바라보는 홍이 얼굴에서 시작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샷과 마지막 샷을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이가 이제 영화 전반에서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이름은 홍인데 붉은홍인데 자기가 몸에 지닌 게 붉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붉은색은 서희의 것이고 이 엄마가 다 헤어지고 떠나고 나서야 엄마가 남겨진 이제 흔적이 집안에 있고 엄마가 이걸 잘 발라야 좋은 일 생긴다라는 말을 비로소 상기하면서 엄마의 붉은색이 자기 몸에 덧바르면서 영화가 마무리되길 바랐고 그 샷을 말씀 주신 거는 시나리오 상에서도 콘티 짤 때도 이 영화는 홍이의 얼굴로 시작해서 얼굴로 끝난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를 보시는 분들이 그 얼굴에 담아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매니큐어를 칠하는 엔딩은 혹시 엄마를 그리워한다라는 걸 의미하나요? 그리워한다기보다 엄마가 했던 말을 추억은 하지만 엄마가 이걸 잘 발라야 잘 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복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잘 살아.
저는 홍이가 그걸 바르면서 엄마가 잘 살라고 했는데 이걸 바르면 좋은 일 생긴다고 했는데 과연 나한테 좋은 일과 잘 산다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하는 얼굴이라고 저는 네, 생각했어요. 복을 비는 마음은 아니에요. 네. 복을 비는 어떤 내가 잘 지내길 바라는 것도 뭐 포함은 돼 있겠어요. 이 영화 보면서 엄마의 그 단순한 세계관이 엄청 명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뭘 주워 먹으면 복이 떨어지는 거고, 매니큐어를 예쁘게 바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되게 명쾌하시더라고요. 근데 홍이는 뭔가 명쾌한 게 없고, 네. 그리고 전 남친 말에 따르면 넌 음침해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엄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커튼을 확 젖으면서 사람이 빛을 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공사장의 그 아저씨는 사람 너무 믿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핫패로 짜가지고 홍이한테 뭐라고 하는 느낌.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홍이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무 답답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네. 애차를 해주시는 우리 관객. 저는 앞에 질문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왜 주인공의 이름이 홍이었을까? 저는 그 어머니가 그런 애분을 막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약간 그 붉은색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제목 제가 기억하기로 영문명도 매드네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어머니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느낌이어서, 또 어머니가 좋아했던 색은 또 빨간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었던 것도 기억이 나서 왜 이름이 홍이었을까? 그리고 그 영문명은 왜 레드네일이었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제 홍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서희가 자기 첫 딸에게 지어줬을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떤 애군을 막아주고 어떤 이 사람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라기보다 서희는 자기 자신의 바람을 이 딸의 이름에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붉고 정열적으로 뜨겁게 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홍이라고 붉은 홍을 따서 첫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엄마의 바람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모습을 이름의 어떤 다름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그 붉은 홍에서 가져와서 영재가 레드네일즈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네. 딸내미 이름을 홍이라고 지어놓고 자기는 보라색을 좋아하고 홍이는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홍이 본인 자신이 모르고.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이게 오늘 혹시 관객과의 대화 때 하나씩 드리는 건가요? 그 집이 오신 분들께. 오신 분들께 다? 질문하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저라면은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이것만 드리고 나가실 때 라이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많은 질문을 해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그 엄마의 노란 그 통장 파우치에서 라이터가 나왔을 때 저는 그게 되게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담배를 피우시나? 이런 생각부터 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불빛을 좋아하시는 거였더라고요. 반짝거리는 거. 본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데 또 네가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또 홍이는 난 안 좋아하는데 둘 다 안 좋아한다고 해놓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이게 참 저는 홍이랑 서희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없진 않은데 그게 참 되게 일그러진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엄마 나 이거 좋아하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살기 편하잖아요. 홍이한테 언제 한번 나 이거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 한번 하자 이러면 참
좋아요. 그렇죠, 서로 얼마나 그렇죠. 근데 뭔가 그 마음을 떠넘기는 대화 내가 널 더 좋아하지만 너가 더 이거 좋아하잖아 라고 약간의 자기의 마음을 떠넘기는 듯한 대화 양상이 홍이랑 서희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네. 참 모든 모녀가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모녀 관계에는 이런 마음에 애정을 전가하는 어떤 관계 네.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너잖아 나잖아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습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극티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말을 왜 저렇게 힘들게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 드시면은 네 질문을 하셔도 드리고 나가셔도 드리고 네, 네. 없으실까요? 오, 네. 그러면은 저희 그 3학년 2학기에 백사장이라는 다력으로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프로듀서도 맡고 있는 신윤섭 배우가 지금 마침 여기 와 있어가지고 홍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홍이의 흥행에 대한 바람 축복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백사장님들하고 소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소개할 거예요. 크로스 지구이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홍이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 홍이가 개봉할 때 이 시즌에 올해 나왔던 영화들이 뭐 수연의 선율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 3학년 2학기 홍이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배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 인생의 경로락 같은 게 있잖아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나이가 너무 많다. 이게 백사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인생 경로가 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이가 저러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그전 어떤 인생 경로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 읽혀지는 게 좀 있어. 그러면서 되게 좀 속상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연의 소중이나 그 여름이 지나가면 3학년 이 아이들이 저렇게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저런 모습에 또 그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저는 굉장히 좀 아렸던 것 같아요. 이 영화들이 다. 홍이 보면서 좀 그런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이 3학년 이야기의 우리 차우나 이 우재나 이 소아 얘네들이 홍이 누나를 좀 어떻게 볼까 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홍이 화이팅입니다. 네. 백상하겠습니다. 축복이 좀 약합니다. 조금 더 축복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김선배님 오늘 자리 어떠셨습니까? 네, 저만 있었으면 정말 얕을 뻔했던 지부였는데 감독님 덕분에 저도 진짜 무슨 관객석에 있었던 거 마냥 입 벌리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홍이, 서희, 둘 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선배님도 오늘 소감 한 말씀 그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늦게 오신 것도 어떤 하나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유려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아까 이제 중간에 어떤 관객분께서 삶을 이렇게 투영해서 읽어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냐고 했을 때 약간 울컥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참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물을 살아내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딘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1시간 반, 2시간 동안 가두고 어떤 삶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투영해서 읽을 수도 있고 아 저런 삶이 있구나라고 새롭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을 다 써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사실 저는 이제 인물을 연기를 하고 나면 인물들이 이제 다 제 친구들처럼 다른 지난 작품의 인물이랑 다른 작품의 인물이 만나서 대화하면 어떤 얘기를 할까 막 이런 걸 상상해 볼 정도로 인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홍이를 생각하면 항상 좀 마음이 아프면서 그런 감상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우리 홍이 잘 살고 있을까라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이는 사실 서 있는 위치가 안전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딘가 나아가고 싶어하는 인물이거든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홍이한테 선택권이 없어서 그조차도 허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어야겠어서 하는 선택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삶을 또 지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많은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세상에 그런 것들이 이 극장을 나간 이후에도 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삶과 닮지 않았더라도 좀 마음에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사실 3학년 2학기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딘가에 살고 있을 사람들을 봤던 영화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창가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저희가 11월 6일에 또 크로스 GV를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또 한번 오셔서 이제는 반대로 저희가 이렇게 유려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잘 준비해서 또 그때도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네. 네, 홍이를 봐주셔서 일단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만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 개봉도 기적이다. 이렇게 관객들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꺼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참 다음 영화를 만들어서 다시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힘을 받는데 오늘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올해 본 무수한 영화들 중에 감히 올해의 영화라고 제가 생각하는 3학년 2학기의 감독님 배우님을 함께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것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고 배우님 얘기 주신 대로 11월 6일에 에모시네마에서 크로스 GV를 합니다. 이제 3학년 2학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역할을 바꿔서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예상 질문지 뽑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그날도 또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오늘 날 추운데 늦게까지 영화 봐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이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된다면 서희도 그렇고 그렇게 호감 있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 그 사촌 언니가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을 너무 일찍 여였고 그리고 그 이후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리고 운도 굉장히 나빴고 그래서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남자친구도 이상한 사람이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술가의 눈으로 뭔가 되게 호감이 가고 누구나 따라함직한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저렇게 불행해졌고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주시니까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홍이도 그렇고 서희도 그렇고 그렇게 비호감의 존재로 느껴지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알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혼자 방에서 막 이렇게 썼을 황슬기 감독의 모습 되게 아름답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되게 좋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의 삶을 한번 쭉 따라가 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